안녕하세요. 플레이 어라운드에 대해 발표하게 된 나서연입니다. 어떠한 미래에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문장 앞에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더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미래 놀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학부모들의 수요에 힘입어 놀이 유치원 등 놀이와 관련된 시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쟁 체제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공부보다 놀이를 우선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주는 장소가 바로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사교육 시간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2012년 50세대 이상이었던 아파트 놀이터 설치 기준을 150세대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전국의 놀이터 1,500개가량이 폐쇄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 반경에 있는 놀이공간, 또 주위에서 놀아라라는 의미로 플레이 어라운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놀이의 필요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자기 주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추상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서로 금을 밟았다고 싸우게 되면서도 다음 게임 때 그 아이를 깍두기로 지정하면서 놀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등이 생겨도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이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한 놀이터 디자이너는 왜 놀이기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놀이터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놀이기구가 철거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달리고 잡고 치고 노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기구가 점이라면 놀이터는 작은 원입니다. 점과 원 밖에는 세상이라는 더 큰 놀이터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논다기보다는 세상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를 상상하지 못하는 까닭은 반복된 시각학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에서 지역 아동들을 데리고 서울숲 놀이터를 방문해서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고 줄을 서며 기다렸던 미끄럼틀보다 서로 부대끼면서 시간을 보낸 얼음땡을 가장 즐거웠던 놀이로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놀이터는 놀이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이기구 필수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붙박이식 놀이기구 위주의 놀이터는 놀이의 가변적 특성이라는 아이들 놀이의 중요한 특징을 가로막고 비용도 터무니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뭔지 아시겠어요? 얼기설기 놓여있는 나무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스위스 한 초등학교에 있는 정글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죠. 이처럼 최근에는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를 포스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합니다. 포스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안전 최우선주의와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인 규격화된 놀이터로부터의 이탈을 주장합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전의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안전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강조했다면 새로운 놀이터에서는 창의, 도전, 주체,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한 놀이터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놀이터가 위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틀에 박힌 놀이터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사학자이자 놀이의 과학의 저자인 수잔 솔로몬은 한국의 놀이터가 지나치게 따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길도 하나, 내려오는 길도 하나, 아이들이 틀에 짜여진 움직임을 하게 되고 작은 위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놀이터는 해발 1900m에 위치한 스위스의 놀이터입니다. 높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거미줄 그물, 외나무 다리, 나무 사다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 위치한 물놀이 기구는 단순히 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펌프, 물을 깃는 바가지, 그리고 다양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레 주위 친구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이처럼 기존의 놀이터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거꾸로 놀이터, 상상 놀이터, 유아숲 놀이 체험장 등 호스트를 꿈꾸는 놀이터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건 작년에 시작된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1호 엉뚱발뚱은 좀 전에 언급되었던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의 저자인 편해문 디자이너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래는 여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옆에 흐르는 물은 매일같이 상수도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도 친환경적인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죠.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놀이터 품앗이와 같이 부모가 만든 소모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진정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놀이터 디자이너 권터 벨치는 아이란 어른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놀이터는 놀이 그 자체로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획일화된 놀이터는 영혼 없는 놀이터입니다. 플레이 어라운드, 아이들이 진정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꿈꾸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